네, 파워인터뷰 오늘 순서입니다. 여야는 오늘 오후에 본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정기국회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여당인 민주당은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의 기조인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뒷받침하기 위해서 입법과 예산 확보에 주력하겠다라는 입장인 반면에 야당은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폐기와 내년도 예산에 대한 송곳 심사를 예고하고 나섰는데요. 내년도 정부 예산 편성과 여러 가지 경제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신지 오늘은 제1야당의 경제 전문가이자 국회 기재위 위원이신 자유한국당의 이종구 의원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자,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9.7% 늘어난 470조 5천억 원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이 증가율로만 좀 따져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큰 규모라고 하는데요. 오늘 시작된 정기국회 기간 동안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싸고 여야의 공방이 만만치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의원님께서는 그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어떻게 좀 평가를 하고 계신지요? 예, 글로벌 금융 위기 때는 이제 경제 위기 극복이라는 그런 과제가 있었기 때문에 소위 그 팽창 예산이라는 게 명분이 있었죠. 근데 이제 지금은 소득주도 성장이 실패를 하고 고용 참사거든요. 근데 이런 걸 가지고 예산을 늘린다는 거는 명분이 없고, 정부가 이렇게 그 정부 정책을 경제 정책을 잘못하고 어떻게 보면 헛발질을 해가지고 고용 대란을 만들어 놓고 또 그걸 수습하기 위해서 또 예산 쓰고 악순환이죠, 악순환. 이러한 문재인 정부의 정부 만능주의 또 예산 만능주의 어떻게 보면 세금 가지고 계속 그냥 퍼대는 이런 재정 운용에 대해서 찬성할 수가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찬성을 할 수가 없다 혹평을 해주셨는데 그런데요, 지금 정부에서는 그 내년도 슈퍼 예산안 편성을 통해서 그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중단 없는 추진 의지를 분명히 좀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 여당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그 경제 성장을 하고 경제를 그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소위 프라이빗 섹터, 소위 민간 주도의 그런 경제 정책이 돼야 되거든요. 민간이 주도해서 투자를 늘리고 소비도 적절히 하고 그런 가운데서 경제 성장이 되는 건데 이분들은 자꾸 돈을 소위 분배 정책이죠. 경제 성장 정책이 아니라 이거는 소득 주도 분배 정책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지금 정부 여당의 입장을 좀 들어보면 이게 일단 내년도 예산이 지금 위기 상황에서 이 경제 성장의 마중물이 될 것이다라고 기대를 좀 나타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야권에서는 경제 기조의 대전환 없이는 그 세금 퍼붓기 예산일 뿐이다 이렇게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좀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에 그 기업에 악영향을 주는 그런 정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최저임금 인상이라든지 근로시간 단축, 또 정규직 전환. 그러니까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를 해가지고, 경제 성장을 하고 경제를 발전시켜야 되는데, 노동시장을 정부가 자꾸 관여해가지고 임금을 줘라 말아라, 그 노동 시간은 단축해라 이런 식으로 자꾸 관여를 하니까 경제가 활력을 잃고 있죠. 그래서 지금 정부의 설명은 이제 R&D 투자라든지 또 SOC 투자라든지 이런 것도 좀 늘리겠다 이런 얘기는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지금 그 소득 주도 성장에는 훨씬 그거를 뒷받침하는 것이 아니라 소위 혁신 성장을 뒷받침하는 쪽이어야 되는데 그것이 오히려 그 비중이 소득 주도 성장은 80이라고 그러면은 그러한 R&D 투자라든지 이렇게 혁신 성장 쪽은 한 20%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내용을 보면은. 그러면 그건 좀 균형 있는 그런 예산 집행이 아니죠. 혁신 성장에 좀 중심을 두고 규제 개혁 정책들을 좀 펼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세법 개정안도 확정을 했습니다. 그 네. 내용을 좀 요약을 해보면 고가의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해서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의원님께서 또 관련한 토론회도 개최를 하셨죠. 네네. 예. 거기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좀 소개를 해주세요. 종부세가 2005년도에 이제 도입해가지고 벌써 13년이 흘렀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동안에 서울의 그 공동주택가, 소위 아파트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라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때 기준을 가지고, 그때는 1가구 1주택인 경우에는 9억이 종부세, 9억 이상이 종부세 대상입니다. 예. 근데 지금 많은 중산층 아파트가 이제 9억이 넘어가고 있어요. 사실 많이 오르긴 했죠. 예. 예. 그런데 그 기준을 가지고 9억 이상은 다 그러면 종부세를 내야 된다. 종부세라는 게 뭡니까? 호화 주택이라든지 또는 큰 아파트 평수에 사시는 분들이 예. 감세 능력이 있다. 이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종부세를 부과하는 건데 지금 중산층들이 지금 10억 이상의 아파트에 대부분 많이 사세요. 예. 그러면 그것이 호화 주택입니까? 그게 평수가 큰 아파트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9억이라는 기준은 오히려 올려야 됩니다. 그거를 내린다고 지금 정부가 얘기를 하는데, 그건 어불성설이에요. 종부세 기준을 좀 완화하자라는 말씀이신 거죠? 당연히 완화해야 돼요. 2005년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물가도 올랐고 아파트 가격도 올랐고 다 올랐지 않습니까? 그럼 그 기준에 맞게 해야지. 예, 알겠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해서 일단 정부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그 파상 공세를 펴고 있는 모습인데 네네. 의원님께서 특히 또 강남구 갑을 또 지역구로 두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또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실 것 같은데 정부가 이번에 더 강력하게 또 추진한 827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지요? 그러니까 지금 그 부동산을 갖다가 특히 강남 부동산을 세금을 가지고 찾겠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거는 공급을 확대를 해줘야 돼요. 수요 공급이 맞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급만 확대를 해주면은 그런 그 가격이 오를 수가 없어요. 수요라는 게 한정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이 무슨 뭐 강남 아파트를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수요를 공급을 늘려가지고 대처하는 거를 기본적으로 해야 되고 또 정부가 뭐 얘기하는 그 중산층의 실수요자 막 이런 사람들을 잘 선별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싼 값의 아파트를 특히 지금 저출산 고령화 문제 때문에 신혼부부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싼 값의 임대주택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그 강남 주변의 그린벨트 같은 걸 좀 풀어야 됩니다. 풀어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싼 값의 그 아파트를 공급을 해야 돼요. 공급할 생각은 안 하고 자꾸 세금이나 뭐 금융 가지고 부동산을 못 잡아요. 공급을 확대하게 되면 집값이 그래도 좀 안정될 수 있겠다. 그럼요. 그런데 오늘 일단 민주당에서 공급 확대 정책에 대해서 발언이 나오긴 했거든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그런 방향을 잡는 게 되게 순리예요. 알겠습니다. 좀 어떻게 정책이 좀 추진될지 지켜보고요. 자, 마지막으로요. 지금 의원님께서 최근에 그 가족 기업을 이용한 탈세를 근절하기 위해서 법안을 발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른바 우병우 방지법이라고 하던데. 꼭 그런 건 아니고요. 법안의 좀 발의 배경과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가족 기업이 임직원으로 등록을 해가지고 가족들의 인건비를 이제 나눠 먹고 또 뭐 사적으로 이용하는 뭐 물품 대금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회사 경비로 처리한다든지. 그래서 사실 가족 기업이 세금 탈루 또는 탈세가 많아요. 그래서 차제에 국세청이 이제 가족관계 전산 자료에 접근할 권한이 없으니까 가족 여부를 확인하는 그러한 거를 법무부에서 좀 해줘야 된다.
그래서 국세청이 등록 전산 자료를 수집이 가능하도록 그 근거를 좀 마련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앞으로 정기국회에서 치열한 예산 전쟁이 좀 펼쳐질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여러 가지 또 의정 활동을 통해서 민생 경제 현안 해결에 앞장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회 기재위 위원이신 자유한국당의 이종구 의원과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 출범 후에 두 번째 정기국회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2기 내각 인사들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470조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 그리고 민생법안 처리 등 현안이 산적해 있어서 벌써부터 여야 간의 치열한 기싸움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정기국회를 시작하는 첫날 여야 모두 한 목소리로 민생국회, 민생을 살리는 민심국회를 다짐했습니다. 국내 경제 상황 악화로 서민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는 만큼 여야 정치권은 민생과 개혁을 위한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생산적인 정기국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생방송 NITV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